안녕하세요, 시기 씨. 안녕하세요. 네. 시기 씨는 혹시 네.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 교육원을 네. 차리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교육원을 차리려면 네. 위치를 일단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초등학교 주변이나 네. 아파트가 많은 곳 네.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 않을까요? 아파트가 많은 곳, 유도인구가 많은 곳, 네.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거나 많은 네. 곳, 그런 것도 좋고, 맞아요.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그거를 막 여기저기 찾아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되게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좀 위치, 자리 선정을 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파리바게트 아시죠? 네. 파리바게트가 어떤 자리를 딱 들어갔을 때 네. 주변에 뚜레쥬르 같은 빵집이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카페랑 같은 그런 이유인가요? 카페 어떤 거? 스타벅스 옆에 이야 이런. 스타벅스 옆에 이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런 자리 선정을 데이터를 가지고 해놓은 상태고 업종만 다르게 했을 때 거기 갔다가 우리 가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게 갔다가 그쪽 가게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리 선정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건물이나 옆 건물로 가게를 오픈하면은 뭐 쉽게 자리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태권도 학원이요. 태권도 학원. 네. 어떻게 알았지? 태권도 학원 맞아요. 우리가 학원이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게 태권도 학원이에요. 태권도 학원, 태권도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네. 웬만해선 실패하지 않는다. 자리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태권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 태권도장이 있으면 왜 좋을까요? 태권도 학원은 거의 네.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또 있을까요? 또 있나요? 또? 또 있겠죠. 네. 있겠는데 태권도장이라고 하면 일단 차량 운행을 하죠. 정말 중요한 차량 운행을 하는데 보통 미술학원 특히 교습소 같은 경우만 해도 차량 운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이 혼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등원하고 하원하고 하는 거를 관리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태권도장 옆에 있으면은 태권도장 갔던 친구들이 미술학원으로 오기도 하고 같이 어떻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차량 운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원의 접근성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태권도장의 어떤 차량 운행 그리고 그런 수요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미 거기에 선점해 있는 미술학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태권도장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업종인 미술학원 아니면 미술교습소가 웬만하면 없는 곳이나 아니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한 곳 정도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보통 원장님들이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 있잖아요. 음악 학원이랑 같이 있으면은 우리 미술교육원이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잘 될 수 있겠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피아노 학원 갔다가 미술학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래요.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같이 다니는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태권도장과 음악학원을 가든지 태권도장과 미술학원을 가든지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는 그런 피아노, 음악학원과 함께 있는 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대신에 태권도장이 근처에 있으면 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태권도장 주변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학원을 한다고 했을 때 교실 면적이 한 30평 정도 20-30평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 그 아파트 세대수가 3,000세대 정도 있어야지 내가 학원 운영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수가 나올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 열람을 할 수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입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 뭐 물론 태권도장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걸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원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곳인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큰 길조차 건너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네. 뭐 단지 내 학원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웬만하면 작은 길 하나 정도만 건너는 정도?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또 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또 말이 달라지지만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아파트 시세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소규모 평수의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은 구매력이 좀 적다고 보고 가성비 전략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프리미엄 교육을 하고 싶다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수업료를 받고 보육 형태가 아닌 교육의 형태로 미술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좀 더 평수가 넓고 아파트의 가격도 좀 높은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가끔 제가 질문을 좀 받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여기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왔다. 뭐 네. 임대료를 몇 달 동안 이렇게 제해주겠다. 안 내도 된다. 들어와라. 아니면은 임대료나 보증금이 너무 저렴하다. 여기 괜찮지 않냐? 라고 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저렴한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분양은 받았는데 입점이 되지를 않아서 이런 그 임대료를 깎아주는지 아니면은 뭐 보증금이 낮은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너무 또 높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적정한 가격으로 형성이 된 곳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정보들로 입지 선정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